송영길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재명 지사가 있는 걸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최재성 전 수석인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공약 같은 대표 공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어났어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, 이 시초는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이 민주연구원에서 낸 대선 핵심 공약 개발 계획이었습니다. 예. 이 민주당, 당 차원의 싱크탱크에서 낸 이 대선 공약 개발 계획이었던 건데 여기에 이 생활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생활 기본소득은 이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. 그런데 아직 이 특정 후보가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이 당 공약으로 박는다는 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, 마음이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비가 지금 일고 있는 건데요. 예. 여기에서 이걸 두고 이심송심 아니냐, 이재명 마음, 송영길 마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송영길 대표한테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 건데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인 건데 이걸 정책으로 공개한 건 부당하다,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심판이 구단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. 당장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라라고 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김은미 기자 얘기만 들어보면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윤지영 기자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?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? 네, 송영길 대표는 원팀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발언 들어보시죠.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. 어떠한 약간의 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,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앞서서 이 최재성 전 수석이 라커룸에서 빨리 나와라,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당대표가 선수 라커룸에 들어간 일이 없다. 그러니까 치우쳐져 있던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 또 이싱송심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요.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. 당의 입장은 이제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뒤로 빠지는 게 맞죠. 네, 그러니까 이 발언 역시 이 당 지도부가 어떤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찬성, 반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요. 이 관련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낙연, 이재명 두 후보의 갈등이 이게 김은미 여당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봐요. 거기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 이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과 반문, 엄밀히 말하면 친 이재명계 아니면 반 이재명계로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이 의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의원 단체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참 얘기가 서로 오갔다라고 해요. 일단 반 이재명계인 신동근 의원 단체방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을 몇 차례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신의 SNS에 이제 신동근 의원이 글을 올리기를 한 특정 캠프의 핵심 의원이 왜 의원들이 다 있는 단체방에 이걸 반대하는 걸 공개적으로 올리냐라고 전화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.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의원한테 그렇게 할 거면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라고 내가 받아쳤다라고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의원 단체방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. 때문에 신동근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걸 보면 좀 이 얘기가 오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신동근 의원의 글에 또 댓글을 단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이재명 지사의 이 대변인인 건데요. 캠프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 박찬대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던 이 야당을 보는 것 같다. 토론이라기엔 비난 아니냐라는 이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. 계속적으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김관욱 교수님, 그런 여권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 그겁니다. 김경수 지사 구속이 된 이후에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과연 어떻게 분화할 것이냐.
아직까지는 이게 좀 윤곽이 안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? 그 이유는 이제 친문이 사실상 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.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.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친문을 다 가져가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단일 대우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. 이미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제 뭐 이재명 지사,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제 정세균 후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서 그 얘기는 사실 상징적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겪어요. 단톡방에서 다른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나오거나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. 오히려 이럴 때는 이 의원들이 서로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만들어지면 두 후보의 어떤 입장도 선명해지고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또 하나 문제가 주말에도 이런 공방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무능한 당대표 윤주원 기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재명 지사 유능한 대선 후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무능론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.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무능한 당대표였다라면서요. 이낙연 대표 시기부터 윤석열 지지율이 폭등하고 또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공격을 내놓은 겁니다.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 시절에도요. 이 한 일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총리와 3년이나 같이 일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마타도어를 넘어서 민주당 정권,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하에 해당한다. 이렇게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